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2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 명시명의는 쉬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holds interest rates steady, still sees two cuts coming this year. CNBC 뉴스 보시죠. 네, 지난주 개최된 연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를 4.25 내지 4.5%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이래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중에 2해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새로 나온 점도표 닷 플로트 상으로 연말 기준금리를 3.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비 연말까지 2해 0.25%씩 내린다는 거죠. 금리는 동결하였지만 양적 통화 긴축 조치는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즉 국채 매각 만기 수익금 한도를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200억 달러는 국채 재투자에 사용한다는 거죠. 중앙은행 보유자산 매각으로 월 250억 달러씩 감소하던 시중 유동성이 50억 달러 감소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y 매각 수익금 한도는 월 350억 달러를 유지하였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멤버 중에 딱 한 사람이 반대를 하였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입니다. 그는 금리 동결은 찬성하였지만 양적 완화는 반대하였습니다. 이날 놓은 연준의 경제 전망을 보면요.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전망 때는 2.1%였는데 이게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1.8% 성장을 전망하였는데요. 지난 12월에 2.0%보다 0.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2027년 내후년 성장 전망은 1.8%로 작년 12월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전망도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코어 CPC 기준으로 올해 2.8% 상승을 전망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내년에는 2.2% 물가 상승을 전망했고요. 내후년에는 2.0%의 물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금리 전망은 소위 닷 플로트에 놓는 금리 전망은 올해는 연말에 3.9%를 전망했는데 결국 0.25%씩 두 번 내린다는 거죠. 내년 말은 3.4%를 예상하였는데요. 결국 내년에도 두 번입니다. 내후년 기준금리는 3.1%를 예상했는데요. 한 번 금리 인하가 있다는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경제가 여전히 강하거나 물가가 2% 목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긴축 정책을 유지하고 반대로 노동시장의 예상외로 악화되거나 물가가 빠르게 2% 목표대로 움직이면 완화 정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플립플랍하는 자전 변동, 앞으로 있을 조세 정책 변동, 그리고 규제 완화 조치가 어느 쪽으로 튈지 아직 분간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정부 쪽으로부터 uncertainty 그리고 ambiguity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당일 금융시장 반응은 연내 기준금리 2회 인하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소식에 다우 주가가 4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고요. 주간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연준 페드 홈페이지에서 이코노믹 프로젝션 경제 전망표를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좀 전에 설명은 하였지만 시간 나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살펴보시죠. 네, 이 표는 닷 플로트입니다. 연준위원 7명 그리고 연준의 12개 디스트릭트 뱅크 프레지던트들의 의견입니다. 이 19분들의 금리 연도별 전망을 점으로 찍은 것입니다. 소위 페드 연구가들, 페드 워처들은 이 표에 나온
점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어느 의원이 어디에 찍었는지를 짐작한다고 하는군요. 네, 이 표는 그 CME에서 발간하는 페드워치 트래커로 본 올 연말 12월 28일 연준 기준금리 예상입니다. 34.0% 확률이 올해 3번 금리 인하한다는 거죠. 다음이 두 번째 많은 게 26.8%로 2번 인하한다는 겁니다. 4번 인하한다는 주장의 확률은 21.3%입니다. 통상 그렇듯이 그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크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상호 관세 계획의 유연성, 플렉스빌리티를 언급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좀 유연하게 대처는 하겠지만은 상호 관세 부과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로비스트들이 관세 예외 조치를 건의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으로는 한번 이를 굽히면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데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자동차에 대한 그 관세 유예 조치를 한 달간 했지만은 자동차 관세 부과는 꼭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한 번 더 리뷰해 보면은요, 4월 2일 날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트럼프는 이날을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미국 상품의 어떠한 형태로든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데 부가가치세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는 곧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유연성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제 생각에 각종 협상에서 압력 수단으로 이용할 듯하군요. 트럼프가 1980년에 쓴 책 The Art of the Deal, 거래의 기술을 들이다 보면 그가 협상 전문가로서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볼 수 있죠. 트럼프 발언 중에는 그 과장된 언어 또는 숫자도 과장된 숫자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몸에 익은 Art of Deal의 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독일 상원 의원들이 국가부채 개혁 법안을 의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법안 내용은 5천억 유로 기금을 조성해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을 개조하는 사업을 벌리는데 경기 부양의 토대가 되겠죠. 그리고 헌법 개정도 추진하였는데요. 국가 부채 한도, 소위 그 데트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국가 부채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채 한도를 늘려서 국토 방위 및 안보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상원은 지난 화요일 날 이미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편 독일 지난달 총선 이후에 보수당은 연정 구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프레드리히 메르츠가 차기 수상으로 대기하고 있죠. 독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유럽에서는 제일 낮죠. 56% 수준인데요. 그동안 정부 부채 비율 낮추는데 아주 크게 노력했던 독일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그리고 국토 방위 및 안보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단신은 미국의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미국 주가를 올려왔던 7개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부임 효과 상승분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관세 충격과 그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 불경기 우려가 가장 큰 타격 요건이죠. 여기에 기술주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7개 중에 메가 플랫폼 회사만 보합 상승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자동차 주가는 연초일에 4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 목요일 밤에 임시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자사 주식 매각하지 말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수시 일어나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정신병자의 짓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연초일의 테슬라 주가 추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조금 올랐다가
그 이후에 40%나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자동차를 타는 등으로 해서 주 후반에 소폭 반등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그래프들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즉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 7개 회사 중에 대표로 그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메타 주식 주가만 표로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다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죠. 연초일에 대체로 10여 %씩 빠졌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미국 정부가 터키와 한국으로부터 계란을 수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 여타 국가와도 협상 중이고요. 수입 규모는 수억 개 예상을 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 65%나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러한 급등한 계란 가격 하락을 유도할 목적이죠. 가격 급등으로 계란 도둑이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오른쪽 그 사진은 그로스리 스토어에서 1인당 계란을 2팩 판매 제한을 하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버드 플루 극복을 위해서 10억 불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요. 농민 피해 보상을 위해서 4억 불을 쓰는데 농민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닭 수천만 마리를 살상 처분하였다고 하네요. 그 피해 보상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전반적인 보안 조치로 5억 불을 쓰고요. 백신 연구 개발로 1억 불을 쓴다고 하네요. 한국이 미국에 계란을 수출한다고 하니 좀 색다른 느낌이 들죠. 네, 다섯 번째 단신,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계속 그 오리내리 하다가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유연성 가능 발언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주간 주가가 오랜만에 상승하였습니다. 주중 S&P는 0.5% 상승하고 다우는 1.2% 상승, 나스닥은 0.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는데요. 오전까지 시장 관계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오후에 잘 넘겼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반등이 이어질지 궁금하군요. 네, 지난주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그 FOMC 회의 이후에 연내 기준금리 그 2회 인하 기대로 국채 수익률 소폭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최근 몇 주간 그 소폭 상승 또는 하락으로 오르내리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은 4.26%로 주간 6bp 하락하였고요. 2년물 수익률은 3.97%로 주중 6bp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슈들을 보면요. 연준 그 멤버들의 스피치가 많습니다. 통상 FOMC 회의 다음 주에 많이 개최되죠. 그리고 경제지표로는 그 PC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동향, 그리고 개인 소득 지출 동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내부재 주문 동향이 나오고 4분기 GDP 성장률 그 확정치가 나옵니다. 주택시장 지표도 꾸준히 나옵니다. 2월 PC 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이는 지난달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은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개인 지출은 상당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4분기 GDP는 연율 2.3% 증가로 예상됩니다. 내구재 주문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오늘의 명시명언은 여러분들의 자작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